안녕하세요. 직장인 투자자 직대입니다. 오늘은 어제 말씀드렸던 경제 지표에 대해서 어떻게 발표가 됐는지 확인을 해보고 추가 일정과 그리고 뉴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밤 11시에는 ISM 제조업 PMI가 발표가 되었는데 수치가 예상치보다도 낮게 나오면서 경기가 위축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왔고, 이로 인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고, 또 채권 금리와 달러 지수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면 미국 제조업 건설 지표 예상보다 하락, 경기 부진이 가시화된다는 뉴스 내용이 되겠고, 이로 인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 국채 금리와 달러 지수가 하락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엔 안타까운 소식이 되겠는데, 바이낸스의 램이라는 코인과 웨이브라는 코인이 상장 폐지하기로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비트에서도 두 코인이 30%대 하락률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큰 수익을 얻고 싶어서 선물 투자와 알투 투자를 하지만 리스크가 크다는 것은 항상 인지하고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호주에서 비트코인 ETF가 출시한다는 소식이 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비트코인이 주류가 되고 있는 흐름을 타고 있는데, 저희 나라도 빠르게 비트코인 ETF가 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비트코인이 왜 올랐는가에 대해서 분석한 뉴스가 되겠는데, 유럽 중앙은행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에 상승한 것 같다라는 뉴스가 되겠고, 실제로 금리 인하를 진행한 것은 아니고 발표는 6월 6일 날 진행하기 때문에, 만약에 금리 인하 기대감에 진짜로 상승한 것이라면 이때 금리 인하가 되지 않았을 경우 시장에 타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면서 이 지표 발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차트로 넘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아까 ISM 제조업 PMI가 발표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발표 당시의 상황을 보면 15분봉으로 보았을 때 발표가 되자마자 비트코인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표 발표가 비트코인에게 유리하게 발표된 것은 맞지만 미리 상승했던 상승분이 있기 때문에 뉴스의 파라라의 느낌으로 하락한 것으로 보이지만, 어쨌든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비트코인에게 유리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달러 지수도 보면 발표 당시에 비트코인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현재까지도 이 하락폭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 지수가 하락한다는 건 비트코인에게 유리한데, 상관관계를 한번 말씀을 보여드리면, 지금 제가 달러 기준으로 이렇게 세로줄로 초록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보통 달러 지수가 피크를 기준으로 봤을 때 떨어지면 비트코인은 같은 기간 상승을 하고, 같은 기간 달러 지수가 상승을 하면 비트코인은 하락을 합니다. 역의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달러 지수가 떨어지면은 비트코인에 유리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지금까지 몇 번 일치하지 않았던 적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비트코인의 ETF 같은 유동성 이슈라든지 하는 경우에는 달러 지수가 상승하더라도 비트코인도 같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곤 했습니다. 하지만 달러 지수가 비트코인과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점을 보면, 이번 제조업 PMI도 아마도 추후에는 가격적으로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차트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이버전스를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어, 차트와 RSI를 비교하면서 확인하는 기법으로 미래를 저희가 예측하는 지표가 거의 없는데, 차트와 RSI를 비교해서 확인하는 다이버전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들어맞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리 다이버전스가 잘 안 맞는 경우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시간봉 프레임이 낮을수록 잘 안 맞고, 한 4시간봉 정도면은 거의 대부분의 확률로 이제 맞기 때문에 좀 시간봉을 늘리던지 아니면은 날봉, 주봉 이런 식으로 확인하시는 게 훨씬 잘 맞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비트코인이 불장이 돼서 RSI가 70 이상인 과매수권에 들어가면 이때도 다이버전스가 잘 안 맞기 때문에 너무 이제 부장이 되었을 때는 다이버전스를 너무 믿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굉장히 잘 맞는 예측 지표이기 때문에 미리 숙지해 두시면 많은 매매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이버전스를 말씀을 드려보면, 위에 게 차트고 그리고 아래 게 RSI가 되겠는데, 위에 거를 비트코인 가격으로 보았을 때 고점이 만약에 상승을 했는데 RSI 고점이 낮아지면 하락하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고, 높은 확률로 실제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상승 다이버전스 같은 경우에는 저점으로 판단을 하고, 저점이 낮아졌지만 RSI 고점이 높아졌을 경우 이때는 높은 확률로 다음에 상승을
상승하는 방향으로 나오게 됩니다. 다이버전스는 중첩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가격이 이런 식으로 떨어져서 여기서 RSI는 반대로 이렇게 올라갔을 때 다이버전스가 걸린 것이 맞지만 중첩으로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여기서 한 파동이 더 빠졌을 때 RSI가 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빠지면서 저점을 또다시 높이면서 이제 상승 다이버전스가 중첩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단기로는 하락을 했지만 어쨌든 이 중첩까지 더해서 더 큰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상승 다이버전스를 보시고 매수를 들어가셨다면 한 번 더 매수하면 되니까 이제 기다려 주시면 웬만하면 잘 맞습니다. 4시간 봉 기준으로 잘 맞고, 너무 작은 프레임에서는 사용을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히든 다이버전스라는 것 또한 존재를 하는데, 아까와는 다르게 이제 고점이 낮아졌는데 RSI가 높아졌을 경우 반대로 차트는 하락을 하게 됩니다. 높은 확률로 하락을 하는데, 히든 하락 다이버전스의 특징은 단기로는 하락을 하지만 큰 추세인 상승 추세는 지속된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다이버전스는 아니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제가 왜 오늘 이걸 말씀을 드렸냐면 현재 저희 상황이 하락 다이버전스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따 말씀을 다시 드리고, 상승 다이버전스를 보시면 저점은 높아졌는데 RSI의 저점이 낮아졌을 경우 높은 확률로 단기로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다이버전스와 히든 다이버전스를 확인을 해봤는데, 일반 다이버전스부터 먼저 보면은 여기서 차트의 가격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RSI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럴 경우에 높은 확률로 그 다음에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차트가 더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RSI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실제로 가격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차트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떨어졌는데 RSI에서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상승을 보여줬고, 이런 다이버전스는 엄청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표시해놓고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걸린 것은 히든 하락 다이버전스인데, 고점은 낮아졌는데 RSI가 높아졌기 때문에 단기로는 떨어질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고, 떨어지긴 하지만 추세의 지속을 의미하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장기 투자시라면 보유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단기 투자라면 단기로는 파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방향으로 제가 분석한 것을 준비해서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평행선에 대해서 제가 보는 평행선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상승 평행선을 자주 이제 차트 분석 기구로 사용하는 이유는 엘리어트 파동에 비해서 다루기가 쉽고 적용하기가 쉽고 비트코인에 잘 맞기 때문입니다. 엘리어트 파동은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이제 파동 카운팅도 다 다르기 때문에 저도 아예 사용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상승 평행선을 위주로 차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승 평행선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언덕이 3번 만들어지는 게 기본 원칙이 되겠고, 이렇게 바닥에 닿으면 이제 반대편쪽으로 이제 상승하는 이렇게 언덕을 만드는 기본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변칙적인 요소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첫 번째로 언덕이 만들어지다가 다 채우지 못하고 페일링이 나타났을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두 가지 방향으로 차트가 흘러갈 수가 있는데, 한 가지 방향은 그대로 언덕을 이어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가 되겠고, 이렇게 나아가게 되면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의 언덕으로 치게 되는데, 여기서 두 번째 방향은 이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탈했을 경우에 굉장히 위험한데, 이때는 이탈을 한다면 다시 돌아오려고 하더라도 돌아오지 못하고 높은 확률로 하락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트랩을 다시 만드는 척 올려준다면 이때는 돌아와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매도를 하셔야 되고, 이것을 매달리는 주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두 번째는 트랩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언덕을 만들다가 두 번째 때 아래로 이탈을 했고, 만약에 회기에 성공을 한다면 높은 확률로 반대편 평행선을 뚫어주는 상승이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세 번째 때 이렇게 트랩이 만들어진다면 이때는 차트가 다시 회귀를 해서 더 높게 상승을 하고, 이때는 위의 평행선을 지지하고 추가적인 하락도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한 번에 언덕이 만들어지고 두 번째 때 상단에 교접을 한다면 이때는 높은 확률로 새로운 상승 평행선을 만들면서 새로운 차트를 그릴 가능성이 있고,
나머지 확률로는 아래로 이렇게 떨어질 확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래에서 이렇게 교접을 해서 움직인다면 50% 확률로 다시 이렇게 반대편 평행선 위까지 올라가게 되고 50% 확률로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상승 평행선의 패턴은 대략 이 정도가 되겠는데, 이걸 예시로 보여드리면 작년 CR 차트가 되겠고, 이때 평행선을 그려보면 저점 한 군데를 잡고 두 번째를 잡은 다음에 그 사이에 있는 고점을 잡아주면 이런 평행선이 그려지고, 여기서 한 번 그리고 두 번이 그려졌고, 이후에 트랩이 발생하면서 여기까지 상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씩 삐져나온 것도 결국에 이런 트랩을 유발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걸 이용해서 숏을 잡을 수도 있고, 회귀했을 때 롱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상승 평행선을 위주로 차트를 분석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차트를 보면 현재 한 번의 상승이 있었고 두 번째에 상승이 있었는데, 위로 살짝 이탈해주는 모습을 보이면서 반대편으로 이제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제 무난하게 간다면 저는 이 상승 평행선의 상단까지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제 하락 다이버전스도 지금 히든 하락 다이버전스도 걸려있는 상태고, 이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금 하락을 할지 몰라도 결국엔 여기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게 제 큰 입장이 되겠고, 또 역 헤드 앤 숄더로 보았을 때도 역 헤드 앤 숄더 종착지가 73,600에서 700 사이 부근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펄스 파동적으로 보더라도 임펄스 파동은 5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 임펄스 파동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제 이전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때 촬영할 때도 저는 이때 1파, 2파, 3파가 나오고 4파, 그 다음 5파가 나올 것 같다, 장기로 보았을 때 이렇게 본다고 했는데, 현재 여기까지는 제가 예측한 대로 완벽하게 갔고 이제 4파 조정이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현재 이것을 4파 엘리어트 파동의 4파는 보통 기간 조정이 자주 나오는데, 이렇게 3파가 나온 이후에 이렇게 삼각수렴이 나오고 마지막 5파가 자주 나오곤 하는데, 저는 지금 이게 삼각수렴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삼각수렴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게 ABC, ABC, ABC로 해서 이제 ABC 조정이 끝났고 현재는 이제 다시 상승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게 4파가 아니라 3파가 아직 이어지고 있다는 불리시한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엘리어트 파동으로 분석하시는 분들은 현재 1파, 2파, 그 다음 3파, 4파 기간 조정, 그리고 5파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현재 1파, 2파가 나왔고 3파가 3-1파가 되고 여기서 3-2파 조정이 나온 뒤에 3-3파가 여기 있는 크기만큼이 다시 또 상승이 나오고 그 이상의 상승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거를 또 3파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장된 파동을 보고 있는데, 이렇게 보았을 때도 저는 너무 불리시하게 보는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현재 파동이 삼각수렴으로 보기에는 너무 단순하고 3파가 너무 짧게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으로 현재 차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찌되었든 지금은 조정하면 매수해야 될 자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